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용문제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순배입니다. 이사님들 구글 메일로 매수 매도 연락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메일에서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어서 이사님들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 시장에 관한 질문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빌딩 시장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빌딩 시장은 전투, 정글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진짜 위험한 시장이다라는 걸로 좀 표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섣불리 밟았다가 늪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또 약간 매수자 우위 시장인 것 같은 상황입니다. 확실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 많이 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다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고 매수자 우위 시장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투의 시장, 정글의 시장, 위험한 시장 약간 이런 걸로 좀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빌딩 시장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대출 금리가 이생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좀 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또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은 5%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영상 올린 것도 뭐 21년도, 22년도에 산 건물들 좀 조심해서 매입하셔라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A급지의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내년 총선이나 TF 위기가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그게 터졌을 때 어떻게 될지를 좀 관망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도자분들은 그런 상황이 위기에 앞서서 좀 팔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급매물이 많이 나오나요? 급매물이라 좀 표현하기 좀 그런 게 22년도에 사서 본인들이 산 원가에 나오는 건 있어요. 근데 엄청 급매물?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급하게 내놓았기 때문에 급매물이 맞지만 그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살만한 가격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내용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정말 좋은 물건들의 급매물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약간 좀 C급지, 이면에 있는 건물들 이런 류들이 좀 급매물이 저는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2022년도에 거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 가격들이 생각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 평당가 주변 시세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매물들은 그냥 1, 2년 전에 매입을 해서 원가나 아니면 원가보다 좀 싸게 나오는 매물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적당한 것 같고 엄청 예전부터 뭐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싸게 내놓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참 유행이던 건물 디벨롭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꽤 있어요.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게 지금 있는데 최근에 한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건물을 매입을 하셨거든요. 매입을 했는데 리모델링 업체랑 이제 계약을 다 해놨는데 계약금까지 넣었어요. 근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 수도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꽤 많고 제가 그 작년 그리고 이번 연도 초에 리모델링 계약했던 그 금액과도 좀 다릅니다. 생각보다 좀 금액이 조금 더 올랐고요. 연면적 평당 500만 원에 이번 연도 초에 계약을 했다면 지금 뭐 연면적 평당 600만 원, 700만 원 약간 이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디벨롭 투자에 관한 내용들은 부지를 싸게 사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한 다음에 이제 비싸게 파는 건데 그러한 행동들을 1, 2년 사이에 계속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인 매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 얘가 더 이상 희소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임대가 잘 맞춰져야 되는 건데 우선 임대가 안 맞춰지면 그 수익률이 맞춰질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현재 입장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는 투자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리스크에는 금리가 있고 내가 대출을 감당해야 되는데 금리가 오르면 비용이 더 나가는 거고 또 건축비가 있고 건축비가 오르면 또 비용이 드는 거고 또 공사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벨롭 투자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잠재하고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히 추천을 드리고 있는 방법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분들이 만약에 대출이 많이 받지 않고 본인의 현금이 많이 들어간 상태라면은 진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그 투자성을 보고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매물로 나온 건물들을 보면은 대출이 좀 너무 많이 받고 있거나 리모델링이나 신축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매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위험 부담이 많이 있는 대출 비율이면 아무래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있긴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매수자들은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이제 매도해달라라는 그런 문의가 한 3건, 4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도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매도 문의와 매수 문의가 한 반반 정도로 매수 문의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는 하죠.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요즘 시장 안 좋으니까 매수문이 많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질문들이. 근데 지금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대출이자 감당이 되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거나 어느 정도 현금을 모아 놓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연말 내년 초까지는 계속 건물을 지금 보고 있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하지만 매수 문의가 오지만 이게 바로 계약으로 진행되는 거는 많지는 않고 왜냐면
정말 싼 매물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5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이슈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 해제하고 난 후에 삼성동의 문의가 혹시 많이 들어올까요? 생각보다 청담동이랑 삼성동 그 매물 문의는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한 번 더 이걸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그 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을 때 청담동이랑 삼성동, 대치동이 거래가 안 됐던 건 아니거든요. 직영으로 쓸 수 있거나 나중에 건물을 매입을 해서 바로 한 2년 동안 매각을 못 한다는 이슈가 있을 뿐이지 계속 꾸준히 거래는 됐었어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매물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아예 팔 수가 없었던 매물이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나오긴 했는데 아직 엄청 싸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삼성이나 청담 쪽으로 좀 싼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문의 주시는데 그에 맞는 매물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동산 업계에서 그쪽이 해지가 됐다 보니까 이 부동산 쪽에서 움직임도 그쪽 매물을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급하게 막 팔려고 하는 그런 매물들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정해지기 전에 거래 많이 됐던 곳은 청담이랑 삼성, 대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기조가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신사, 노년, 역삼에서 이쪽 청담, 삼성, 대치로 좀 많이 바뀔 것 같기는 합니다. 신사가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 효과를 이제 다시 청담 삼성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직 그 움직임이 확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2023년이 다 끝나가는데 2024년도 빌딩 시장의 예측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확실히 PF 위기가 한 번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미치는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가서 모두에게 위기가 올 건지 아니면 그때 참여했던 참여자만 손해를 볼 건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만약 시스템 위기로 와서 모두가 힘들어지고 저축은행, 증권사 이쪽이 많이 부도가 나고 한다고 하면 빌딩 업계에도 많이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시스템 위기로 안 가고 그 참여자만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강남 쪽 빌딩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있기 전에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된 것처럼 내년에 좀 약간 금리에 대한 이슈도 조금 더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계세요. 은행에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상반기부터 거래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내년 초까지는 힘들다가 총선 그때부터는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측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총선 전에 PF 위기를 터트리냐 안 터트리냐 이걸로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계대출도 지금 워낙 워낙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결론적으로는 빌딩은 언제 사야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아파트랑 다르게 빌딩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있거나 하는 재화는 아니에요. 아파트는 어느 동이 하나가 떨어지면 다 약간 연쇄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반응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 쪽으로 이제 주요 상업지 이쪽 라인으로는 어느 하나가 싸게 팔려도 그 다른 하나가 더 싸게 팔리거나 연쇄적인 작용을 하는 재화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싸게 나오는 거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부터 봐도 정말 싼 매물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이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급하지 않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여유 있게 싼 매물을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저도 네 이사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보면서 지금 안 사셔도 괜찮아요. 보면서 중개인들이랑도 좀 친해지고 현재 시장도 좀 학습을 하고 어떤 빌딩들이 최근에 매각이 되는지 여부를 좀 학습을 하시면서 내가 좀 기회가 됐을 때 이 건물 잡아야 되는 물건들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때 저는 들어가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번 연도 말까지 바로 이렇게 매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출이나 이런 것들 한도가 좀 막혀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쯤에는 좀 매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지금부터 보되 급하게 보지 말고 여유 있게 정말 마음에 드는 물건, 싼 물건들을 잡으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의 대답이 약간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언제 사야 된다라고 시점을 이제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한 치 앞도 모르는 이제 빌딩 시장이고 정말 100억에 샀던 매물이 85억에 다시 매물로 나오고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좀 혼돈 속의 빌딩 시장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급하게 남들 사는데 난 또 안 사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 시세도 파악 좀 잘하고 임대 시세도 좀 파악을 해서 너무 막 뜬구름 잡는 그런 빌딩 투자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인 동시에 관망을 하는 거죠. 이 건물들을 계속 보면서 이게 느낌이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럼 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